여러분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리,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계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조상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 깊이 뿌리내린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강의를 경험하며 그 정체성이 더욱 단단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교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은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불안한 듯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때 교실 한편에서 날카롭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타케시라는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군사력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던 강의 도중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아시아의 중심이었고 한국은 늘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력? 그것도 사실 미국 덕분이잖아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타케시는 아시아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타케시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타케시,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강의를 이어가셨고 저는 곧 오늘의 주제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 군사력 비교라는 주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자부심과 상처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이 시간이 차갑고 논리적인 토론으로 채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타케시를 비롯한 일부 일본 유학생들은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정과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실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를 켜시며 세계 군사력 순위를 띄우셨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에서 한국은 세계 5위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낮죠.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숫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발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전투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는 걸까? 단순한 자부심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때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갑자기 강의실 스크린에 낯익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총을 든 한국계 상점 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인 상점들은 폭도들의 표적이 되었고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방어하며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단결력은 LAPD조차 놀라게 했고 나중에 경찰 매뉴얼에 참고 자료로 남았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제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해 이국 땅에서 삶을 일구었고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그들이 물려준 피가 제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흐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타케시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잖아요. 미군이 없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 걸까? 하지만 교수님은 또 한 번 차분한 미소로 응수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군의 최신 무기들이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KF-21 전투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한국이 개발 중인 최첨단 레이저 무기까지. 한국은 단순히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군은 독립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타케시를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타케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제 뿌리의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강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진실은 제 가슴을 뛰게 했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했습니다. 일본 유학생 몇몇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타케시, 그 일본 유학생은 쉽게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실 한가운데에서 팔짱을 낀 채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군사적으로 성장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미군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이라면 왜 아직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지만 교수님은 저보다 한 발 앞서 침착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타케시, 아주 중요한 질문이군요.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며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군사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적인 군사력만으로 강대국을 정의하는 건 불완전한 시각입니다. 한국이 미군과 동맹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전략과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 한국군의 자랑스러운 무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단단한 모습, 하늘을 가르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날렵한 실루엣, 바다를 지배하는 차세대 구축함과 이지스함, 그리고 최근 개발된 장거리 미사일까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땀과 의지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방어 전력을 넘어 공격과 방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반박할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군이 강력하다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일본은 오랜 역사 동안 무사 문화를 계승해왔고 자위대 역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는 걸까? 하지만 교수님은 또 한 번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화면에 전투복을 입은 한국군 예비역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본 유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예비역 병력들입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로 성인 남성 대다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도 오랫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유사시 수백만 명의 숙련된 병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던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그 경험을 사회로 가져갑니다.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 기억이 국가 시스템에 녹아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을 상대할 수 없겠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고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요? 타케시는 제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자위대는 독립적인 전력이 아닙니다. 미군이 없으면 일본도 군사적으로 불완전해지겠죠. 그런데 왜 한국만 미국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타케시는 처음으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건 선택이지 필수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미국이 주도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독립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동맹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이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죠. 화면이 다시 바뀌며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고 일본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 수준의 이지스함과 대잠수함 어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진실 앞에 무릎 꿇은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방금의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타케시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실을 나가기 직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가슴은 뜨거웠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타케시는 조용히 교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남았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제 뿌리였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을 느낄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와 자부심이 얽힌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서 저는 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타케시가 교실을 나선 후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온몸으로 진실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타케시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맨 채였지만 그 모습은 떠나려는 사람이라기보다 멈춰 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옆에 섰습니다. 타케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강에 생각할 거리 많았지? 타케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냉소가 아닌 무언가 깨지기 시작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타케시는 창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배웠어. 경제도 군사력도 일본이 최고고 한국은 그저 일본의 그늘에서 성장했다고 믿었지.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언제부터 한국보다 뒤처졌는지조차 몰랐어. 미군 주둔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국은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타케시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다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타케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셨어. 제대한 후 미국으로 오셔서 나를 키우셨지. 어릴 때 아버지께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우리가 힘을 잃은 적은 있어도 절대 포기한 적은 없어.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얕볼 수 없는 거야. 타케시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그냥 아버지의 자부심 정도로만 생각했지.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알겠더라. 한국은 외세에 의해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지. 타케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그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네. 저는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타케시는 이메일을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 도서를 보내주셨어. 한국의 현대 군사력과 경제 발전에 관한 책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 그는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교수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 건 내 시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다. 그 용기를 가져라, 타케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타케시를 이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와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타케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겠지?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거야. 타케시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진 편견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타케시는 한국의 역사와 군사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인 타케시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과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봐. 그리고 내가 직접 느끼고 와.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타케시는 단순히 한국을 인정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타케시의 변화를 보며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자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타케시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계속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타케시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이었고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전화기가 울리며 타케시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타케시? 전화를 받자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바쁘지 않으면 저녁에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몇 시간 후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타케시는 여전히 진지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기운 대신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타케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며칠 동안 교수님이 추천해준 책을 읽어봤어.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어.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더라. 한국이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처음 알았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KF-21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케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더라.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건 정말 놀라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헌법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더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타케시는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배운 게 달랐으니까. 근데 교수님의 이메일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내 시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일본의 역사 교육이 전부라고 믿었어.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이고 한국은 늘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역사는 한쪽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타케시. 근데 너는 그걸 해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에 가보려고 해. 제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정말? 타케시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으로만 아는 건 한계가 있잖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발전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타케시. 그 용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 난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타케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발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타케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저와 만나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그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타케시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타케시, 한국에 가면 꼭 한 가지 약속해줘.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직접 확인한 진실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그 경험을 잊지 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타케시가 한국에 간다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찾으려는 여정이었고 그 첫걸음이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타케시는 과거 한국을 얕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나는 나라였고 그 빛은 타케시 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아마도 그가 돌아올 때쯤이면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곳. 타케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 끝에서 그는 분명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타케시를 통해 그 답을 보았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타케시라는 일본 유학생이 한국의 진실을 마주하며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힘과 자부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여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힘을 가진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날의 이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